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한 유영하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을 대신해서 변호를 담당하게 될 5명의 국선 전담 변호인들의 면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사진과를 준비를 해봤는데 조현건 변호사 가장 나이가 많고요. 60대. 네. 그다음에 나머지 강철구, 남현우, 박승길, 김혜영 변호사. 2명의 여자 변호사와 3명의 남성 변호사. 자, 국선 전담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국선 사건만 한다는 거죠. 다른 네, 그렇죠. 사건을 하지 않고. 국선 전담 변호인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쪽에서. 원래 과거에는 정말 이제 공익적으로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연수를 마치고 나는 국선 변호인 하겠다 하면 다 됐어요, 옛날에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하나는 요즘에 변호사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예. 국선 변호인은 좀 그래도 아주 보수가 많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공무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선만 하면서 나라에서 보수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불투명한 변호사 시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요즘에는 연수원에서도 그렇고 로스쿨에서도 그렇고 성적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국선 신청을 변호인으로? 하고요. 예.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0.3대 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국선 변호인 선정될 굉장히 정도니까 높네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국선 변호인 분들의 이제 면면을 보니까 재판부의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데 이렇게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 선정 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게 5명이나 선정이 돼서 이게 딱 보면 조용건 변호사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팀을 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변호사들로만 채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력이 꽤 길더라고요. 조 변호사는 이제 가장 선임인데 2006년부터 국선을 전담을 했으니까 네. 11년 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철구 변호사도 2008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차. 베테랑 국선 변호인을 꾸렸어요. 그런 분들 정도가 돼야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마어마한 기록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 거기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도 안 해줄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걸석 재판이 진행되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냥 일방 진행으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고요. 이 국선 변호인 5명이 증인신문상 다 만들어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아. 피고인만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다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 참석하는 것보다는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예, 많지만 예. 이 국선 변호인이 지금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재판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좀 고심을 하고 좀 경력이 많은 국선 변호인들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베테랑 변호사를 이제 재판부가 지정해 주긴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응답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조현건 변호사가 그 가장 이제 연차가 높은 변호사죠. 이제 법정에서 호소하기를 11월 13일, 13일, 20날 우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좀 접견을 요청한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3일만 응답이 오고 거절한다는 뜻이고요. 또 13일, 20일은 아예 응답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걸석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변호인이 어떻게든 피의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당시에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검찰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또 여러 이제 증인들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반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와서 재판에서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접견조차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3일, 13일, 20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구치소 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견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첫 번째 11월 3일 보냈을 때 내가 정중히 접견을 거부한다고 하는 네. 답신이 왔는데 그 다음에 2번 보냈을 때는 아무런 답신조차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하고 어떠한 소통도 지금 현재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은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국선 변호인이 현재 나와 있는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박 전 대통령은 그냥 혼자 계속 구치소 안에서 머무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동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 재판정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던 경험이 있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도 없는 재판에는 과연 몇 명의 지지자가 모여서 그 재판을 응원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국선 변호인 분들의 이제 면면을 보니까 재판부의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데 이렇게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 선정자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게 5명이나 선정이 돼서 이게 딱 보면 조용건 변호사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팀을 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변호사들로만 채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력이 꽤 길더라고요. 조 변호사는 이제 가장 선임인데 2006년부터 국선을 전담을 했으니까 네. 11년 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철구 변호사도 2008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차. 베테랑 국선 변호인을 꾸렸어요. 그런 분들 정도가 돼야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마어마한 기록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 거기다 박 전 대통령이 접견도 안 해줄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는 국선 변호인 하겠다 하면 다 됐어요, 옛날에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하나는 요즘에 변호사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예. 국선 변호인은 좀 그래도 아주 보수가 많잖아도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공무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선만 하면서 나라에서 보수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불투명한 변호사 시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요즘에는 연수원에서도 그렇고 로스쿨에서도 그렇고 성적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국선 신청을 변호인으로? 하고요. 예.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0.3대 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국선 변호인 선정될 굉장히 정도니까 높네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한 유영하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을 대신해서 변호를 담당하게 될 5명의 국선 전담 변호인들의 면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사진과 를 준비를 해봤는데 조현건 변호사 가장 나이가 많고요. 60대. 네. 그다음에 나머지 강철구, 남현우, 박승길, 김혜영 변호사 2명의 여자 변호사와 3명의 남성 변호사. 자, 국선 전담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국선 사건만 한다는 거죠. 다른 네, 그렇죠. 사건을 하지 않고. 국선 전담 변호인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쪽에서 원래 과거에는 정말 이제 공익적으로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연수원을 마치고 난 네, 재판부가 지정해 주긴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응답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조현건 변호사가 그 가장 이제 연차가 높은 변호사죠. 이제 법정에서 호소하기를 11월 13일, 13일, 20날 우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좀 접견을 요청한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3일만 응답이 오고 거절한다는 뜻이고요. 또 13일, 20일은 아예 응답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골석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변호인이 어떻게든 피의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걸석 재판이 진행되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냥 일방 진행으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고요. 이 국선 변호인 5명이 증인신문상 다 만들어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아. 피고인만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다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 참석하는 것보다는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예, 많지만 예. 이 국선 변호인이 지금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재판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좀 고심을 하고 좀 경력이 많은 국선 변호인들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베테랑 변호사를 이제